안녕하세요. 오늘 스킨 메이크업 파이 8호 교재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8호 교재 교육 진행을 맡은 교육팀 김소호 CP라고 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재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실 건데요. 이번 8호도 마찬가지로 헬로 싱킹 메이크업, 그리고 싱킹 메이크업 파이 베이직, 싱킹 메이크업 파이 메가, 그리고 질의 응답 시간으로 교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세 헬로 싱킹 메이크업 8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8호 활동 주제는 함께하는 디지털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목차에 이렇게 4주차로 나누어서 활동을 진행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주차는 스토리텔링 활동으로 예쁜 말, 고운 말이라는 동화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세상에서도 예쁜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엄마 아빠가 주신 예쁜 입으로 친구들에게 칭찬도 해주고 예쁜 말도 서로 나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통화를 할 때에도 그리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바르고 예쁜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함을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나쁜 말 악당이 나타났어요 라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왼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헤드와 카미봇이 함께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함께하는 섬에는 사람들이 서로 나쁜 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카미봇과 패드가 왜 이렇게 서로 나쁜 말을 주고받지?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 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께하는 섬 주민이 이전에 우리 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이가 좋았던 섬인데요. 나쁜 말 악당과 부하들이 섬으로 온 후부터는 사람들끼리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과 함께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고 예쁜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쁜 말은 무엇인지 구분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찾아서 색칠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정답지가 함께 제공이 되고요. 포인트는 나쁜 말, 고운 말을 구분해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럴 땐 어떻게 할까라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흔히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 유튜브 영상 속 크리에이터들의 모습인데요.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런 영상들에는 좋은 영상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나쁜 영상들도 있다는 거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교사 자료의 그림을 보면서 좋은 영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사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내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티커 자료를 이용해서 교재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편에 보면 좋은 영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 주스를 만드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요. 이렇게 영상 속에 숨어있는 나쁜 말, 악당 부하들을 스티커로 가려줄 거예요. 그리고 예쁜 말 댓글도 달아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커, 하트,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예쁜 말 댓글들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른쪽 영상에 있는 사람이 승철이라는 친구가 친구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고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승철이가 나는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영상은 나쁜 영상이라는 거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나머지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신고와 싫어요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렇게 나쁜 영상에는 나는 더 이상 이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으로 신고 버튼과 싫어요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정답지가 함께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스마트폰 속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태도를 길러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꼼짝마 나쁜말 악당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함께하는 섬 주민들이 서로 이제 더 이상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더니 나쁜 말 악당과 부하들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고요. 오른쪽으로 가서는 각 그림 상황들을 보고 어떤 상황이 스마트폰 속 다른 모습을 하는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그림이 올바르지 않은 모습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 속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서 X 표시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 그림 중에서는 친구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모습과 그리고 친구 사진을 몰래 공유하는 모습이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정답지로는 이렇게 X 표시되어야 되는 부분에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 습관을 길러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함께하면 즐거운 약속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섬의 약속은 서로서로 칭찬하고 응원하기, 그리고 나쁜 말을 신고하기가 약속이고요. 이렇게 약속을 정했더니 나쁜 말 악당과 부하들이 도망을 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아이들이 글자를 따라 쓰면서 약속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교사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예절 약속에 대해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안녕 디지털 나라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맵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맵보드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활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바른 디지털 예절을 이해해 볼 거예요. 자,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맵보드, 두 번째 맵보드, 그리고 별지, 스티커를 사용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맵보드를 연결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별지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고요. 앞면에는 악당들의 모습이 있고 뒷면에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맵보드 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맵보드에 있는 그림들을 먼저 살펴보고 어떤 그림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림이고 어떤 그림이 나쁜 행동을 하는 그림인지 탐색을 해본 후에 출발 지점에 함의봇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별지를 하나씩 뜯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한 개씩 해결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먼저 함께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미봇 머리 위에 요 빨간색 나쁜 말 악당이 있는 별지를 올리고 활동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별지 내에 있는 그림 중에 같은 모습을 한 악당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맵보드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악당이 있는 이 그림을 찾아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카미 리모컨을 이용해서 카미봇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후에는 카미봇 머리 위에 있던 별지를 해당 그림 위에 올려놓게 되고요. 뒤집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 그림에서는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었다면 카미봇이 별지를 가지고 가서 뒤집어서 올려줌으로써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활동이 마무리되고요. 나머지 별지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올려서 뒤집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자료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별지에 있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림에다가 붙여주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영상 경로입니다. 신기미이커 카페에 가시면 웹보드 활동 영상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수업하시기 전에 영상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부모 교실, 가정 연계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을 길러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보실 수 있도록 가정에 연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기메이커 파이, 베이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교재고요. 생활 주제는 가을과 열매, 신핑 주제는 조건과 선택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4주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주차는 스토리텔링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아미 영상을 통해서 동화를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교사 자료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동화 구현을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누어 보자면
유진이와 카미 옐로우가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유진이에게 편지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읽어주셔요. 주말 농장에서 온 편지고요. 주말 농장에서 봄에 유진이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말 농장에 구경 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어요. 그랬더니 유진이가 주말 농장에 놀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동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유진이와 카미 옐로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또 주말 농장에 가본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 울긋불긋 가을 나뭇잎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이 왼쪽 그림을 보고 유진이가 어떤 조건으로 색칠을 했는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풍잎 모양은 빨간색으로, 은행잎은 노란색으로, 밤잎은 황토색으로 색칠을 했죠. 이렇게 유진이가 조건에 따라서 색칠을 했다는 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나만의 조건을 정해서 선택해서 그림을 색칠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각 나뭇잎에 대한 실물 이미지가 제공이 되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별 모양일 때는 어떤 색으로 색칠할지, 물방울 모양일 때는 어떤 색으로 색칠할지, 그리고 부치 모양일 때는 어떤 색으로 색칠할지 각각의 조건을 정한 후에 그 조건에 따라서 아래 스케치북에 있는 나뭇잎을 색칠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예시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첫 포인트는 조건에 따른 선택을 놀이를 통해 경험을 해본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2주차 활동이 진행이 될 거고요. 반과 반이 모이면 하나라는 활동입니다. 왼쪽을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장난꾸러기 카미가 유진이의 가을 사진을 반으로 잘라버렸대요.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 아이들과 함께 이 나머지 반쪽을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를 완성해주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근데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반과 하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교사 자료를 이용해서 피자가 하나일 때와 반으로 나뉘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 나눠보시고 반과 반이 만나면 하나가 된다는 것, 두 사진 비교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교재에 있는 반쪽 사진을 보고 나머지 반쪽을 그려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인트는 반과 하나의 개념을 알고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해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2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활동 방법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해볼 거고요. 오른쪽에서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해보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이 마름모 상자 안에 있는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 화살표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가 오고 있나요? 라는 조건문에 따라서 비가 오고 있다면 O를 따라갔더니 우산을 쓰는 선택을 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아닌 X를 따라갔더니 우산을 쓰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거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아래 카미봇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상자는 바로 조건 상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상자에 알맞게 따라가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엔 아이들이 직접 조건문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별지를 이용할 거고요. 이 별지에 있는 위에 이 3가지 나뭇잎 별지를 뜯어서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같이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은행잎 별지를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은행잎 별지가 단풍잎 모양이라면 이라는 조건문에 해당한다면 O를 따라가고 해당하지 않으면 X를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X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X를 따라갔더니 또 다른 조건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밤잎 모양이라면 이라는 조건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조건문에는 X겠죠. 해당하는 건. 그래서 다시 또 X를 따라갔더니 또 다른 조건문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은행잎 모양이라면 이라는 조건문이에요. 은행잎 모양이 맞죠.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O 화살표를 따라갈 거예요. O 화살표를 따라갔더니 노란색으로 색칠하라는 안내가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 별지를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다리에 붙여주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정답지가 함께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조건문을 이해하고 알맞은 선택을 해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3주차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 맵보드는 카드 앱에서 반복 카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 카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예시를 보면 여기에 있는 카미봇이 3세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번, 두 번 가야 여기 3세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이전까지는 앞으로 카드 한 번, 두 번, 두 장을 사용해서 이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반복 카드와 앞으로 카드 한 장만 사용해서 해당 장소까지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반복 카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타나 있고요. 먼저 조절 탭에 들어가면 반복 카드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번 반복 카드, 3번 반복 카드, 그리고 5번, 10번 반복 카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반복 카드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는 2번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2번 반복 카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2번 반복 카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두 개의 카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카드 중에 앞에 있는 반복 카드를 터치하면 가운데 사이에 다른 명령 카드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번 가라고 명령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동작 탭에 가서 앞으로 카드 하나를 가운데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2번 카미봇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큰 자료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시라고 반복 카드 이미지와 교재 내에 삽입되어 있는 반복 카드 활동 방법을 크게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사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반복 카드 사용 방법을 이해해 본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맵보드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맵보드 활동은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으로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활동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번 맵보드 이미지고요. 저희는 이렇게 별지를 사용할 거예요. 별지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앞면에는 다양한 모습의 참새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가을 곡식 이미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지를 뜯어서 맵보드 위에 참새가 보이도록 참새를 다양한 위치에 자유롭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카미봇이 참새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참새 별지를 뒤집어서 가을 열매 별지로 바꿔줄 건데요. 이때 카드 앱을 사용할 거고 이전처럼 동작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카드 사용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반복 카드 사용해서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프로그래밍한 모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있는 카미봇이 이렇게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는 이 참새까지 이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미봇이 앞으로 3번 이동하고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가서 이 참새 위로 도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3번 반복 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번 반복 카드 사이에 앞으로 카드 하나를 넣으면 앞으로 3번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미봇이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한 후에 왼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한 번 더 가서 여기 있는 참새까지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카미봇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3칸 반복해서 이동하다가 참새 별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별지에 이동을 하고 나서는 별지를 뒤집어서 곡식 별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 카드와 동작 카드를 이용해서 참새 별지로 이동해서 모든 카드를 가을 열매 이미지로 뒤집어주면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대형 맵보드인데요. 이번 대형 맵보드는 아기 돼지 삼형제 테마로 대형 맵보드가 제시가 되고요. 교사 자료로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한 재료들과 역할 이미지가 제공이 됩니다. 먼저 이 재료들을 오려서 대형 맵보드 위에 자유롭게 흩어놓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카미봇 위에는 아기 돼지 별지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들이 알맞은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내용이고요. 카미봇이 재료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재료를 머리 위에 올리고 해당 집까지 이동해서 내려놓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완료하고 나면 각 집에 이렇게 재료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수업 포인트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동요 음원을 들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음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료에 음원 링크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대형 맥보드 활동 영상도 시기메이커 카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 활동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확장 활동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렇게 교사 자료를 이용할 거고요. 그대로 멈춰라 음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대로 멈춰라 음원 링크 같은 경우에도 교사 가이드에 제공이 되어 있고요. 교사 가이드에 있는 음원 아니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멈춰라 노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노래 찾아서 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이 별지 같은 경우에는 벽돌 별지인데요. 출력하셔서 접으면 입체로 세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로 세우셔서 이 벽돌집 앞에 세워놓은 후에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들은 역할을 정해서 늑대 역할을 한 친구 1명, 나머지는 아기 돼지들 역할을 정해서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듣다가 그대로 멈춰라 라는 말이 나오면 아기 돼지들이 가까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늑대는 아기 돼지들을 쫓아서 잡으러 가게 되는데요. 늑대가 초가집으로 아기 돼지를 잡으러 갔을 때 초가집에 있던 아기 돼지는 나무집으로 이동하고 또 늑대가 나무집에 있는 돼지들을 잡으러 갔을 때는 나무집에 있던 돼지들이 벽돌집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벽돌집으로 숨은 후에는 늑대가 더 이상 벽돌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역할을 정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4주차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4주차 활동에서는 어떤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가 되는지 알아보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알맞은 씨앗과 알맞은 열매를 연결해주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게 될 거고요. 어려워하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매 옆에 씨앗 이미지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찾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블록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블록 활동에는 마찬가지로 교사 자료, 프로그래밍 예시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확대형 블록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치킨 메이커 어플 이용하실 거고요. 베이직 단계 선택하시고 바로 그림 선택하시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뜨고요. 카메라 화면에 내가 프로그래밍한 블록을 비추면 프로그래밍한 대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블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씨앗을 심었더니 어떤 열매가 자랐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프로그래밍대로 화면에 비추게 되면 해당 열매가 씨앗에서 자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특정 식물이 자라기 위한 조건을 기억하고 프로그래밍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참새와 허수아비 추가 활동이 제공이 되는데요. 시간이 남으실 경우에는 이 활동 방법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신체 놀이를 통해서 조건과 선택을 경험을 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교실 가정 연계 활동이 제공이 되고요.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가정 연계 자료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도 블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빙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 블록 가정 연계 활동이 함께 제공이 되니까요. 교재 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블록 활동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기메이커 파이, 메가 단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생활 주제는 가을과 열매고요. 신빙 주제는 조건과 선택입니다. 목차는 마찬가지로 4주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1 스토리텔링 활동입니다. 하이아미 영상을 통해서 동화를 들어보시거나 직접 시나리오로 아이들과 동화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동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카미 블루와 나리와 우빈이가 털보 아저씨네 과수원에 놀러 갔는데 털보 아저씨가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털보 아저씨의 고민은 매일 블루베리가 3알씩 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카미가 이 과수원에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단서를 찾기 시작해요. 이렇게 동화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보고 어떤 친구들이 과수원에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과수원에는 어떤 과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블루베리를 가져간 범인은 누구일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 모두 합쳐 3이 되면 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카드 게임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지를 이용해서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별지를 보시면 가을 열매들이 숫자별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교사 자료로는 해당 열매의 실물 이미지가 제시가 되고 있어서 별지 탐색하실 때 실물 이미지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2명씩 짝이 되어서 활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2명씩 짝이 되어서 내 별지를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다가 두 카드의 합이 3이 됐을 때 박수를 치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카드의 합이 3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다음 친구가 카드를 내려놓는 차례가 된다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활동 방법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할리갈리 카드 게임과 유사한 활동이고요. 2명 친구가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잘 따라한다 싶으면 여러 명이서 활동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박수 치는 행동 말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합이 3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정한 다음에 그 행동을 취하는 활동으로도 응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포인트는 조건과 선택을 놀이를 통해 경험을 해본다는 점이고요. 다음 2주차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2주차 활동에는 블루베리를 매일 3알씩 가지고 가는 친구가 누군지에 대한 단서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단서를 보고 누군지 유추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꾀깨리, 꿀꿀이, 야옹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그래서 블루베리를 가져간 친구는 누구일지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 자료에 이렇게 표를 출력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정보에 따라서 동그라미 X 표시를 해서 정보를 정리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교사 자료로는 블루베리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교사 자료가 제공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블루베리를 가져간 동물이 누군지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주어진 단서를 파악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고요. 다음은 3주차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맵보드 활동에서는 카드 앱에서 녹음 소리 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녹음 소리 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녹음 소리 카드 사용 방법은 소리 탭에 들어가서 녹음 소리 카드를 선택을 한 후에 녹음 소리 카드를 한 번 더 터치하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녹음 소리 카드에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활동의 미션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거예요.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미션에 대해서 수월하게 이야기 나누기 진행하시라고 교사 자료로 같은 이미지를 제공을 해드려서 출력하셔서 하나씩 이미지 크게 보시면서 미션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인트는 녹음 소리 카드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해 본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정보 수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맵보드 활동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맵보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좌표 맵보드가 진행이 되고요. 이전 호수에서 아이들이 좌표 맵보드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좌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회상하는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사 자료로는 별지를 함께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별지에 있는 그림을 뜯어서 사용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먼저 별지를 뜯어서 맵보드와 같은 이미지 위에 같은 별지를 올려놓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같은 그림 위에 같은 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활동을 시작할 건데요. 시작 카드를 뒤집으면 좌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시작 카드로 먼저 예시로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분홍색 시작 카드로 시작을 한다면 이 분홍색 시작 카드를 뒤집으면 이렇게 가1이라는 좌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가 1의 아이들과 함께 가 1에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 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배나무를 뒤집었더니 다음 좌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좌표를 확인한 후에 확인한 별지는 맵보드 위에 올려서 정보를 수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카미봇을 이동해서 해당 좌표로 이동을 할 거예요. 카미카드 앱 동작 카드 사용해서 이동할 거고요. 방금 배나무 카드 뒤에 나2라는 좌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카미카드를 이용해서 카미봇이 나2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한 후에 나2에 있는 카드를 다시 뒤집어 봅니다. 뒤집었더니 또 다른 새로운 좌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별지는 다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위에. 그 다음에 다시 3으로 카미카드 앱 동작 카드를 이용해서 카미봇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카미봇이 이동한 후에는 다시 별지를 뒤집었더니 가4라는 새로운 좌표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뒤집은 별지는 정보를 위에 수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4까지 이동할 때는 마지막 카드는 녹음 소리 카드를 이용해서 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녹음을 할 때는 어떤 소리를 녹음을 하냐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 동물이 누구일지 유추를 한 후에 이 동물의 소리를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미봇이 마지막에 있던 곳에서 다시 4까지 이동을 한 후에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면요. 이렇게 카미봇이 야옹이란 소리를 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노란색 시작카드, 파란색 시작카드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시작카드로 모두 단서를 수집해서 도착지까지 이동을 한 후에 녹음 소리까지 내었다면 그래서 블루베리를 가져간 친구는 누구일지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맵보드 활동입니다. 이번 대형 맵보드 활동은 헨젤과 그레텔 테마로 진행이 되고요.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역할 교사 자료와 그리고 과자들 이미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과자들을 먼저 맵보드 위에 여러 개 흩어놓고요. 아이들이 헨젤과 그레텔로 변신해서 과자를 옮겨서 과자집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들과 함께 과자집을 지어본다는 점이고요. 대형 맵보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시기미소 카페에 모두 올라와져 있으니까 수업 진행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면 더욱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 활동입니다. 확장 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마녀를 피해서 집으로 도망치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건데요.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역할 이미지와 조건 카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헨젤과 그레텔 또는 마녀로 역할을 정해서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를 피해서 집까지 도망을 쳐야 하고요. 마녀는 헨젤과 그레텔이 집까지 이동하기 전에 잡으러 가야 하는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헨젤과 그레텔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집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조건 카드를 하나씩 제시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쿠키 5개라는 조건 카드를 제시를 해주면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피해서 쿠키 5개를 밟은 후에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쿠키 5개를 무사히 밟고 집으로 도착한 모습이고요. 수업 포인트는 역할을 정해 조건에 따라 미션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4-1 사주차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블록 활동 사전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타게 찾아왔던 블루베리를 가져간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함께 과일 주스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싱싱한 과일을 고른 다음에 과일 상자에 담아서 보내면 이렇게 맛있는 과일 주스가 만들어진다는 거 과정을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일 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탐색을 해본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블록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블록에서는 이전 블록에 제공되지 않았던 이렇게 조건 블록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 시작, 조건 끝 블록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자 조건 블록, 그리고 과일 조건 블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프로그래밍 예시와 확대형 블록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조건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전 홀수들과 마찬가지로 시작 블록과 끝 블록을 맨 위와 아래에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손가락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방향 블록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이때는 이전에 사용했던 반복 블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손가락이 도착을 했다면 조건 시작 블록을 끼워줄 거예요. 조건 시작 블록 옆에는 어떤 과일인지 과일 조건 블록을 끼워줄 거고요. 조건 시작 블록 아래에는 우리가 과일 상자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과일 상자 블록을 끼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이 끝났다는 의미로 조건 끝 블록을 끼워주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전체 끝이라는 의미로 끝 블록을 끼워주게 됩니다. 시기 메이커 어플을 이용하실 거고요. 메가 단계 선택하셔서 바로 그림 누르게 되면 태블릿에 카메라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이들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맛있는 과일 주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조건에 맞게 프로그래밍하여 과일 주스를 만들어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추가 활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낙엽이 바람에 휘인이라는 활동입니다. 시간이 남으실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실제 놀이를 통해서 조건과 선택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 연계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요.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가정 연계 자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사주적 때 사용했던 블록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기메이커 파이 파로 교재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재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교재 교육 일정도 다음 달에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 구호 교재 교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교재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